일본 교수님의 한국에서 1년 살기 컨텐츠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교수님께서 연이은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1편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이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참 보람차고 기쁜 마음입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1편부터 보지 않고 듣게 되실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 소개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30년 넘도록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은퇴한 히로토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분야는 행정학으로 학문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많은 일본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공로를 인정받아 가나가와현 지방행정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교수 생활 이전엔 미국과 영국을 오고 가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했고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이 좋아 일본의 한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고 교수 생활 초기 중에 동료 교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책과 공부밖에 모르던 저는 현명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동양화 전공자로서 화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와 하나뿐인 딸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내조와 육아를 전념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동료 교수들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교직생활 은퇴를 결정했음에도 풍족하진 않지만 아내와 둘이 단란하게 노후 생활을 지낼 수 있는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저와 딸을 위해 희생해준 아내를 위해 행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단기간의 해외여행보다는 해외에서 1년간 살아보는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 이전엔 해외여행이라 해봤자 제가 공부했던 일본 대학과 연계된 미국과 영국 대학교 연구실에 가는 것뿐이었고 이때에도 여행이라는 목적보다는 연구를 위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외여행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 생활을 정리하려고 한 시기쯤 젊은 학생들이나 미디어를 통해 가까운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나라로서 한국은 비슷한 기후와 얼마든지 큰일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아보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젊은 학생들은 한국을 많이 시기하면서도 부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오래된 침체기 동안 일본의 젊은 청년들은 큰 상실감과 패배감에 물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5년이면 일본 GDP를 넘어설 정도로 오래도록 성장을 이어왔죠.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이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모두 잃은 일본의 젊은 청년들은 이런 잘나가는 이웃국가인 한국을 시기하지만 반대로 동경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욕하거나 시기하면서도 일본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의 에너지 넘치는 젊은 친구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니 오히려 더 큰 시기심을 가지거나 한국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보이는 일본 청년들이 있고 그와 반대로 오직 한국만을 동경하는 일본 청년도 있습니다. 나라의 동력과도 같은 젊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 또한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의 역동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행정학 관련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론적인 학문 자체를 떠나서 나라 자체의 디지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실용적인 행정 시스템 사례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인 MOIS는 2021년에 디지털 정부 시스템만을 수출한 금액이 5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1980년대에 만들어진 행정 시스템만을 고집하고 있죠. 투표는 아직도 연필과 종이로 진행하고 있고 각종 민원을 위한 서류 발급들은 수많은 결제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와 같은 괴리감은 학자로서 한국에 대해 더 깊은 궁금증을 자아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아보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더구나 사랑하는 아내는 한국의 젊은 음악이나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행 선택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1편에 소개해드렸고 한국에 들어온 첫째 날까지의 일을 이야기를 통해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1편에 남겨진 댓글을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살기도 좋고 힘들게 자리 잡은 일본에서 한국에 굳이 올 이유는 없지 않냐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기 이전에 공부에만 매달릴 때에는 워낙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모두 뉴스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은 저를 굉장히 보수적이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게 만들더군요. 일본의 언론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친정부적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르게 기사가 가공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참 부끄럽지만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라던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이 꼼짝없이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직접적으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집회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뉴스에는 일절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문에서는 끝자락 구석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딸랑 한 개의 기사만 실립니다. 이런 일본 언론들의 신뢰성은 당연히 좋지 않고 단편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왜곡된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노출시키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편협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는 공부를 지속해온 학자들이나 수많은 지식인들이야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하고 사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정말 일본을 끝없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일본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현실 하나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학 학회에서 만나 매년 안부 연락을 하던 동료 교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을 간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공부했던 영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오래전부터 이민을 위해 준비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저 또한 친하게 지내던 동료 교수들 비밀리에 은퇴를 준비했었고 갑작스럽게 은퇴했기 때문에 제 소식을 듣고 자신도 이민을 하게 되었다면서 연락을 한 것으로 생각됐죠. 제가 왜 동료 교수의 이민 이야기를 드리냐면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폭넓지 않은 스타일이라 제 주변엔 이민 가게 된 동료 교수들이 한둘이지만 제가 교수 생활을 지냈던 대학교에서는 일찍이 저 말고도 다른 과교수들이 은퇴를 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민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라 자체에 만연해진 오직 실수를 덮는 분위기와 아직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전통을 고수하는 문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넘도록 수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이 경고하고 변화를 꾀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습되는 혈연관계의 정치 문화는 이런 경악스러운 분위기를 굳건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희망까지 이를 정도입니다. 이러니 학자들과 지식인들의 이민은 당연한 선택이죠. 저 또한 가나가와 지방행정을 도우면서 경험했던 정치인들의 실적 빼앗기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때문에 은퇴를 결정한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교직 생활을 은퇴만 하고 아직 이민까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다 보니 정말 이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삼성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조금만 걷다 보면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일차 되던 날 저와 아내는 백화점에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까지 검소하게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의 교수라는 직업의 품위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은 한 가지 옷을 5년 넘게 입으면서도 계절마다 좋은 옷들을 사서 제게 선물해 주었고 항상 출근하기 전까지 옷들을 반듯하게 다려주었죠. 교직 생활을 할 때에는 잘 몰랐지만 은퇴 후에 한국에 건너와서 이른 아침마다 출근하는 스타일리쉬한 한국의 젊은 직장인들을 보고 있으니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가 떠오르게 되었죠. 아내를 위해 좋은 옷을 비밀리에 선물하기로 하고 아내에게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을 사고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백화점에 들어선 순간 저는 처음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죠. 나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인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잡이나 터번 같은 것을 봤기 때문이죠. 아무튼 너무나 많은 외국인 때문에 저는 너무나 놀랬었죠. 그러기도 당연한 것이 제가 사는 오피스텔 지상층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통로와 연결된 지하 통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에서는 지하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주하니 규모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하도시화를 꿈꾸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 쉽게 꿈꿀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산이 많은 지형의 한국에서는 땅을 파거나 뚫는 기술이 오래전부터 발달되어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에 아내가 쇼핑할 때 백화점에 있는 벤치에 앉아 검색해보니 실제로 한국은 해저터널 시공 능력이 굉장히 높더군요. 매일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력을 알아차리다 보니 이제 점점 놀랍지도 않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가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사고 백화점을 둘러보던 중 아내에게 옷을 선물하고 싶다고 고백하자 아내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매장에 들러 겨울에 입을 코트와 니트 그리고 기모함감이 들어간 바지를 골랐습니다. 한국인 직원분의 도움으로 자세한 소재나 디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왔으면 영어를 참 잘하더군요. 처음엔 일본인인 저와 아내를 위해 서툰 일본어로 설명해 주었지만 제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하니 아주 능숙한 영어로 설명해 주더군요. 나이도 젊은 직원이었는데 발음도 너무 좋고 고급 어휘를 다루니 듣기에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본의 젊은 청년들은 일본어 특성상 받침없는 단어 발음만 하다 보니 굉장히 영어 발음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기초가 된 훈민정음은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과학성이 입증된 만큼 한국 사람들의 발음은 다른 언어를 배울 때에도 이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낼 때마다 놀라는 것이 너무나 원어민 같은 발음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발음한다는 것이었죠. 아내에게 한국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로 옷을 선물할 수 있었고 아내도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더욱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때 은퇴 후에 아내와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타국에서 느끼는 보람과 행복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간만에 느껴지는 진정성과 역동성 때문인지 일본에서와는 다르게 나이 많은 저도 파이팅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아내와 손잡고 백화점 곳곳을 살펴보았는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백화점 내부에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한국의 웹툰 작가가 백화점에서 자신의 만화의 소개와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리였고 사인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인 만화가의 사인을 봤는데 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K-팝 가수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오는 줄 알았는데 만화가라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줄지어 있어서 대단히 놀랐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시장으로 만화 원작자나 성우들 또한 일본 내에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 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만화가 언제부터 외국인에게 소비되고 있었던 것인지 일본의 만화 엑스포 분위기 못지않게 정말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한 유럽팬은 한국인 만화가를 만나자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어떻게 한국의 만화가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저는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잠깐 구경해 보기로 했죠. 아내는 저의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을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보라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도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줄 서 있던 한 한국인 청년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보았는데요. 저는 당연히 한국인 청년이 영어를 할 줄 알 것 같아서 서슴없이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영어로 말하면 자동으로 영어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장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인 청년은 영어로 질문을 듣자마자 아주 당연하다는 듯 영어로 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웹툰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줄을 서 있냐고 물어보았는데요. 한국인 청년이 말하길 한국 웹툰은 인터넷으로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어서 외국에서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웹툰들이 한국에서는 드라마로 제작되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곳에서 수입 제작되어 업로드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사인을 하고 있는 만화 원작의 드라마가 전 세계 흥행 컨텐츠 탑3 안에 들 정도로 인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줄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들은 저는 한국의 미디어 컨텐츠가 무서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뜨거운 열기를 두 눈과 피부로 느껴보니 한국이 몇 년 후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마저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는 위협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손만 댔다 하면 자국에서만 소비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내와 백화점에서 오피스텔로 돌아와 백화점에서 보았던 만화 원작의 드라마를 시청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아내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미 드라마를 알고 있는 눈치더군요. 아내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인생 처음으로 한 곳에 앉아 10시간을 지내본 경험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뿐이었는데 그 기록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12시간이 넘게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드라마를 1편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후회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오래 봐서가 아니라 전날 백화점에서 그 만화가 사인을 왜 안 받아왔을까 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날부터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보아도 이렇게 가슴을 울리고 뜨겁게 만드는 것인지 한국의 컨텐츠 제작 기술에 경외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은퇴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바쁘게 수업 준비를 하고 논문을 쓰느라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으면 분명 큰일이 났을 게 분명합니다. 한국에 와서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2시간 이상 보는 것이 저는 큰 낙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에서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더 기대도 되어집니다. 점점 일본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민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한 것에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 말고도 한국에 와서 느끼게 된 수많은 경험들이 즐비합니다. 매번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또 3편을 따로 준비해야겠네요. PD님께서도 이번 이야기를 재밌게 영상 제작해 주셔서 한국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댓글에 추천해 주실 만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적어주시면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